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은 비대면으로 만나야 하는 아쉬움을 제가 영화와 명리의 만남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을 때가 많아서요. 오늘의 영화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와 언힌지드라는 개의 영화를 가지고 명리학적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구석 영화 명리와 만나다. 강의 순서는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건망증과 치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힌지드는 분노조절 장애와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서 명리학적으로 바꾸면 천간과 지지의 오행에 목이 있는데 그 목이 수상한 거예요. 목을 사수하라. 목에 좋은 음식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명리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게요.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목숨명 이치리, 운명의 이치를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천지만물, 우주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운명이 있다라고 보고, 그 운명이 있는 것을 문자화한 것이 명리학이고, 사람이 태어나면 연월일시가 주어지는데 그 연월일시 사주팔자에 근거해서 기륭화복이나 미래예측까지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자, 이 모습이 지금 문자화한 모습이에요. 자, 오행과 천간, 지지라고 명리학 용어로는 이렇게 해요. 크게는 양과 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양과 음이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 밀어내면서 오행을 만들어내는데, 오행에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개가 있어요. 목은 계절로 보면 봄의 모습이에요. 봄에는 모든 만물이 다 솟아나죠. 다 솟아나는 모든 만물을 화가 이어받아서 그 만물을 옆으로 더 퍼지게 하고 더 확장시켜서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햇빛, 만물을 다 키우는 햇빛, 열로도 보지만 이것을 문명과 문화라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에는 금이 금과 수가 속하는데, 금은 목, 화, 봄과 화는 계절로는 여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만물이 무럭무럭 자란 것을 다 거두어 들이는 시기예요. 계절로는 가을로 볼 수 있는데요, 가을에는 봄, 여름에 피었던 모든 열매, 만물을 다 거두어 들이는 시기라서 가을거지 또는 쑥살지기라고도 하거든요. 모든 만물을 멸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수는 그 모든 만물을 다 거두어 들인 걸 저장해서 다음 봄에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 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이 오행은 계속 이렇게 오행이 목화토금수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토는 양의 속성 목과 화, 또 음의 속성 금과 수를 서로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즉 음과 양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죠. 오행에는 또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천간은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모습이고 잘난 모습이고 정신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거고요. 지지는 말 그대로 땅이에요.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습, 즉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행목에는 천간, 갑을이 있고 지지에는 임묘가 있는데, 이건 계절로는 봄으로 볼 수 있고 시간대는 아침 시간대예요. 그 다음에 색깔은 청록색으로 볼 수 있고, 화는 천간으로 병정, 지지로는 사오, 계절로는 여름에 속하고 시간대는 낮 시간대예요. 그리고 색깔은 붉은색 계열에 속하죠. 토는 말 그대로 음과 양을 아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천간과 지지에서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어주는 간절기 역할을 해요. 즉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역할이죠. 천간으로는 무토, 기토가 있고 지지로는 진술, 충미라고 하는데,
임묘진 하면 봄이 되고요. 사오미 하면 여름이 되고, 인오, 신유술 하면 가을이 되고, 해자 축 되면 겨울이 되는 거예요. 토는 중앙에 있으면서 목과 화, 금과 수를 서로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토 일주를 가지신 분들은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직업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계셔요. 그 다음에 금은 천간으로는 경신, 지지로는 신유. 천간의 경신, 신유 이거는 봄, 여름. 봄, 여름에 무럭무럭 무성하게 자랐던 모든 만물을 다 거두어 들이는 시기고 숙살지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모든 만물을 다 멸하기 때문에 회색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회색도시. 그래서 색깔은 회색, 계절은 가을,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예요. 우리가 저녁 시간대는 좀 약간 싸하고 쓸쓸한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는 말 그대로 밤 시간대예요. 계절로는 겨울이고, 천간으로는 임계, 지지로는 해자인데, 우리가 밤 시간대나 겨울에는 주로 사색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잖아요. 그런 모습이라서 좀 쉬는 시간, 모든 만물이 좀 정지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색깔은 검은색에 속해요. 이것이 문자한 모습이고, 이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연월일시, 아까 사주팔자에 대비해 보면은 나의 미래 예측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영화를 볼게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남자 배우는 정우성 씨고요. 여자 배우는 손예진 님이 맡았는데, 두 분이 너무 미남미녀라 영화를 정말 아름답게 찍었어요. 우리도 같이 눈 정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평소에도 건망증이 심한 27살 수진이. 사귀던 애인에게 바람 맞고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지만 건망증 탓에 콜라를 계산대에 두고 지갑까지 놓고 그냥 가요. 가다가 아 콜라 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다 문 앞에서 한 남자와 부딪히고 그 남자의 손에 들린 콜라를 빼앗아 단숨에 들이키죠. 시원하게 트림까지 해요. 자, 이 장면이에요. 자, 이 남자는 자기가 그냥 콜라를 사 먹은 건데, 수진이는 그 남자가 자신의 콜라를 뺏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건축 일을 하는 철수란 사람이에요. 수진의 회사에 건축 수리를 위해 왔다가 우연히 회사 복도에서 수진이를 만나요. 그때 수진이가 콜라를 마시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철수는 저번에 자기가 당한 거를 똑같이 복수를 해요. 수진이가 마시고 있던 콜라를 뺏어서 벌컥벌컥 마시고 수진이 앞에서 트림까지 하죠. 그러면서 둘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소매치기 당할 뻔한 수진이를 구해주는데, 가방 속에는 볼펜이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둘이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자, 데이트를 하면서 포장마차에서 서로 술을 마시면서 남자 철수가 말을 해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라고 명대사를 남기는데, 이 여자분이 안 마시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젠 별 볼 일 없는 거지? 볼 일 없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서로 밀당도 하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결혼 이후에 건망증은 더 심해져요. 남편의 도시락에 반찬은 빼놓고 밥만 2개 싸주기도 하고 매일 다니는 길을 찾지 못해요. 늘 내가 같은 길을, 같은 시장을 가지만 늘 그 시장 가는 길이 늘 새로워요. 여기가 어디지? 라는 거를 생각하죠. 결국 수진이는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아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자신의 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 장면은 둘이 너무 예쁘게 이제 사랑하는 모습이고 결혼하기까지 한 거고, 이 모습은 다른 영화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드라마인 거였대. 기억을 다 못하는, 점점 기억을 못하는 그런 영화의 모습을 잠깐 찍어봤고요. 자,
남편 철수는 수진이의 치매를 좀 고쳐주기 위해서 카드놀이까지 해요. 그런데 수진이는 매번 똑같은 카드를 주서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가 건망증이 좀 더 진화가 되면 옛날 기억은 하는데, 옛날 거는 끝까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바로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입력을 못해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죠, 치매가. 그래서 같은 카드를 줘도 매번 똑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주방에는 메모지가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낯설게 보이는 주방을 멍하니 바라만 봐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까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 메모지는 왜 붙어놨지? 하는 게 그거마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철수 남편에 대한 기억마저 서서히 사라지며 처음 본 사람처럼 대하죠. 그녀는 모든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사랑했던 나조차도 제 두 눈을 바라보면서 옛 남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사람입니다. 라고 남편이 독백을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수진이를 지켜주죠. 치매가요. 이 영화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요. 현실의 치매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요. 가족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정말 힘든 상황인 거고, 이 치매라는 것이요. 옛날 거는 정말 기억을 잘하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기억을 못해요. 입력을 못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하루에도 한 10번 정도를 물어봅니다. 그게. 근데 건망증과 치매의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건망증도 내가 냉장고에 뭘 넣어놨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다, 거기에 넣어놨지? 라고 기억이 나면 건망증인 거고요. 치매는 내가 냉장고에 무엇을 넣어놨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게 치매의 모습이에요. 무서운 질병이죠. 점점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건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다음 영화 언힌지드. 그의 분노는 당신을 향한 테러가 된다. 제가 좀 목소리 좀 깔아봤는데요. 이건 좀 분노에 관한 거예요. 언힌지드란 뜻은 불안정한, 혼란한, 흐트러진 이런 뜻이에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친정 식구들, 어머니와 남동생 부부까지 보살피며 살아가는 커리어우먼 레이첼이에요. 레이첼은 이혼한 전 남편의 문제, 또 일하는 데서 고객과의 문제로 늘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서 늦잠을 잤죠. 그날도 아침 일찍 고객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늦게 일어난 거예요. 아들은 학교에도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동차까지 밀려서 도로가 꽉 막힌 상황이에요. 레이첼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에 있던 트럭이 움직이질 않아 마음이 급한 레이첼은 빵빵 경적을 울리며 트럭을 추월해 가죠. 그 트럭 운전사는 러셀 크로우라는 남자 배우가 맡았는데, 레이첼을 따라오며 자기가 잠시 멍한 상태였다고 먼저 사과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도로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속으로 욕을 하지만은 그냥 갈 길을 가는데, 이 트럭 운전사는 계속 따라오면서 나도 사과를 했으니 레이첼에게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레이첼을 따라오죠. 그러니까 레이첼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뭐래 하면서 계속 가고 있다가 레이첼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사이에 그 여자 주인공의 핸드폰을 훔쳐서 그 집의 가족, 친구,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을 해요. 결국 트럭 운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주인공 가족들에게까지 분노를 폭발하며 살인을 저지르죠. 그런데 이미 남자 주인공은
전 부인이 있었는데 그 전 부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분노 때문에. 당신 잘못 걸렸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친구분 또 주인공의 남자 형제, 남동생까지 불러내서 협박을 하죠. 근데 남동생이 협력을 안 하니까 결국 남동생까지 교통사고를 내서 죽이고 결국 레이첼의 그 가족분들을 다 죽여요. 이렇게 끝나는 영화인데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새 현실은 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서로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층간소음 때문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나를 째려봤다는 이유만으로 기분 나쁘다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보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치매, 어닌지드는 분노조절장애,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보면 아까 오행이 있었죠.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목의 문제로 봐요. 그러면 이 목이 우리 질병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람 몸에 어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행으로 보는 우리 몸 구조예요. 자, 우리 몸, 겉의 몸부터 먼저 볼게요. 겉의 몸을 보면 뇌 있죠, 뇌. 우리 뇌 머리, 뇌리는 관목이에요. 즉 이거는 오행으로는 목에 들어가고 천간과 지지로 봤을 때는 간목이라고 읽고, 귀는 오행으로 수에 들어가요. 임계, 해자. 그 다음에 이 뺨 있죠, 뺨. 이 살, 뺨과 살은 오행으로 토에 들어가고,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과 이 신경, 이 부분은 을목에 들어가요. 어깨는 오행으로 화에 들어가고, 팔다리 근육,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은 오행으로 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뼈가 있거든요. 뼈는 오행으로 금에 들어가는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씩을 신금, 경금이 맡고 있어요. 겉의 모습은 이렇고 장기로 들어가면, 안에 장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행으로 보는 오장과 육부 보면 우리가 그 간 있죠, 간. 간담은 오행으로 목이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폐대장은 오행으로 금에 들어가고, 위는 몸속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오행으로 토의 속성에 들어가고요. 심장이죠, 심장. 우리가 심장 뛰잖아요. 심장하고 소장은 오행으로 화에 들어가요. 신장, 방광, 콩팥은 오행으로 수에 들어가요. 그 우리가 아까 겉의 몸을 봤을 때 코 있죠, 코. 코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들이시면 그 숨이 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는 오행으로 금에 들어가고, 입은 오행으로 수에 들어가요. 장기로 볼 때 오행으로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는 둘 다 목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뇌, 머리의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 좀 더 들어가 보면 오행으로 목은 간장과 담낭을 담당하고, 눈물, 분노, 화냄까지 담당을 하고, 바람풍, 우리가 왜 풍 걸리죠? 혈액이 돌다가 딱 멈추면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풍도 목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까 팔다리 근육, 힘줄, 신경까지 다 목이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몸속에 흐르는 피 있죠. 피혈을 보관하기도 하고, 손톱, 발톱, 또 면역력 담당까지 하는 게 목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그냥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으신 분들은 또 허풍이 많아요. 얘기할 때 좀 크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게 많죠. 근데 그거는 목이 많을 때예요.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질병론을 보면 오장과 육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갈게요. 오장과 육부는, 오장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몸 깊숙이 있어서 음의 속성이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고, 이 오장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오장이고, 육부는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먹은 것을 소화시키고 그 영양분을 저장해 뒀다가 각 기관에 돌게 하고 찌꺼기는 배출시키는 게 육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육부는 음식물이 들어올 때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비워두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장과 육부고, 몸속의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행으로 오장과 육부에 대해서 하나씩만 좀 더 보고 나갈게요. 오행으로 목은 오장에는 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간지로는 을묘라고 읽고, 육부에는 담낭이 들어가요. 갑인이라고 읽고, 오행으로 하는 오장에는 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간지로는 정화 오화라고 읽고, 육부에는 소장이 담당을 해요. 우리가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장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육부는 음식물이 들어올 때만 움직여요. 병화, 사화가 있고, 오행으로 토는 오장에는 비장, 지라가 속하고 기토, 축토, 미토가 여기에 속해요. 육부에는 위장이 여기에 들어가고 무토, 지토, 술토라고 읽고, 오행으로 금은 오장에 폐, 허파가 여기에 속하고 신금, 유금이라고 읽고요. 육부에는 대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는 좀 비워지는 게 있는 게 좋아요. 경금, 신금. 또 오행으로 수는 오장으로는 신장, 콩팥이 여기에 속하고 개수, 자수 이렇게 읽고요. 육부에는 방광이 속해요. 임수, 해수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체 장기에 대해서 명리학적으로 한번 봤고요. 이제는 사주를 한번 볼게요. 사주를 보면 이게 우리 연월일시 사주의 모습이에요. 처음 맨 위에 보면 여자분이시고 연월일시라고 있는데, 이분의 제가 시는 몰라서 시는 뺐고요. 대운과 세운으로 같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천간에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정신적인 모습이라고 했고, 지지는 땅이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읽는 방법은, 자, 연에 갑신년, 월에 신미월, 일은 을미일주, 일주가 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이 있는데, 대운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지. 왜 월지를 중심으로 하냐면, 월지는요 자리로 볼 때 부모님과 형제 자매 자리거든요. 즉 부모님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의 유전자가 나오고 나의 사회적 활동 자리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운은 10년씩 흐르는 거예요. 지지를 중심으로 지지,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해, 이 12개의 지지가 10년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년씩 흐르면 120년이 흐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수명이 120세까지도 가능하다란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했냐면 미대운, 축대운, 자대운, 인대운 이렇게 10년씩 흐르는데, 그 10년씩 흐르는 사이에 운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한번 자리로 보면 연자리는요 조상님 자리예요. 나의 10대 어릴 때의 모습이고, 월은 아까 부모 형제 자리라고 했고, 나의 20대 30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리고, 일은 나를 나타내고, 지지로는 나의 배우자 자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40대 50대, 신은 나의 말년을 나타내고 나의 자식 자리로도 보는데, 세운은 말 그대로 1년씩 오는 운이에요. 작년에 경자년, 올해 신축년, 내년에는 이민년이거든요. 이렇게 1년씩 오는 세운을 말해요. 요것이 우리의 사주팔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까 그 치매에 대한 질병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이건 치매 걸린 여자분이시고, 아까 치매가 질병론으로 머리라 그랬죠. 간목이 아까 머리라 그랬어요. 연의 맨 천간에 보면 간목이 있잖아요. 이 간목이 지지에 뿌리를 내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걸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는 갑갑이라는 성냥갑의 모습에서 따온 한자 글자인데, 즉 우리가 성냥갑에 왜 성냥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이거는 동냥지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한옥을 집에 가보면은 옆에 막 석가래가 있고 위에 나무들이 막 있는데 가운데 대들보식으로 쫙 나무를 이렇게 중심을 잡아놓은 거 있죠. 대들보 또는 동냥지목이라고 해서 이거를 큰 인물 또는 큰 인물을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냥지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무로 본다면 열매 부분, 나뭇잎 부분은 잘라내고 뿌리 부분은 잘라내고 몸통, 나무만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장작을 필 때 왜 장작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지에는 신금, 또 지지에도 신금. 모양은 틀린데 이름은 다 똑같이 신금으로 불러요. 근데 이 간목 옆으로 금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금은 아까 계절로는 가을이라고 했고, 가을은 모든 만물을 다 걷어들이잖아요. 숙살지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물상론 쪽으로 가면은,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은 청간에 있는 신금은 가공된 보석이에요. 가공된 보석이라서 아주 금은 보석이고, 이것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검도, 칼, 면도칼 같은 모습이고, 지지에 있는 신금은 가공되지 않은 쇠, 망치, 톱, 바위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가 그 날카로운 미세한 칼이나 또는 망치, 톱에 의해서 잘려진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뇌로 우리가 질병론으로 바꿔보면 머리가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둔탁한 어떤 그런 쇠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있는 건데, 다르게 설명을 하면 간목은 천간으로는 첫 번째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천간에는 이 오행으로 10개가 있는데 그 처음에 첫 번째예요. 갑이. 그러면 이거를 계절로 보면 봄이거든요. 아주 이른 봄이에요. 이른 봄에 옆에 아까 이게 금이 가을이라 그랬잖아요. 가을이 와버린 거예요. 봄에 모든 만물이 피어나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가을이, 즉 서리가 내린 거예요. 서리가 내리다 보니까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하죠. 이거를 질병론적으로 바꾸면 뇌가, 아까 간목이 우리 뇌라 그랬어요. 뇌가 서리를 맞아서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뇌는 자꾸 활성화되고 커져야 되거든요. 활성화되고 커져야지 우리가 생각을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뇌가 서리를 맞아서 멈춰 있는 거고 점점 상처를 입으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건망증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왜냐? 뇌가 지금 계속 상처를 입고 있어서 멈춰 있는 거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다가 월지의 지지를 보세요. 월지의 지지를 보면 미토라고 돼 있어요. 또 일지 지지에도 보면 미토라고 돼 있어요. 미토는 말 그대로 땅의 모습이에요. 땅이기도 하고, 미토의 계절로 보면, 즉 음력으로 7월달 정도 되는데, 이게 삼복더위가 있어서 엄청 덥거든요. 덥고 건조하고. 그런데 이 미달 다음에는 신유술, 가을이 와요. 미달 다음에는 신유술, 가을이 오기 때문에 가을에는 아까 가을거지, 숙살지기에서 모든 만물을 다 거두어 들인다 그랬잖아요. 간목인 모든 만물이 봄, 여름에 막 활성화되고 옆으로 퍼지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 간목 나무가 가을거지를 당하게 수도 있기 때문에 미토에서, 미토, 이 삼복더위 미토에서 간목을 거두어 들여요. 가둬놔요. 왜? 가을에 숙살지기 당하지 말라고 가두어 놓죠. 내년 봄에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땅속에 간목을 가두어 놓는데, 이거를 명리학 용어로는 인묘됐다고 해요. 인묘를 했다고 하는데 땅속에 가두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일지에도 또 간목이 또 인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쩌면 그 건망증이 자꾸 점점 심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 뇌가 계속 상처를 입고 있고 서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커지지가 않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뇌가. 그래서 생각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이. 그런데 이 치매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냐면 대운으로, 아까 우리가 대운으로 10년씩 대운이 온다 그랬죠.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에는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도 나오기 때문에 월지에서 지지가 12번이 흐르는 건데 을축대운이 왔어요. 을축대운이 오니까 축미충이 나요. 축토하고 지지에, 대운의 지지에 축토하고 일의 미토하고 축미충이 나면서 땅이 딱 부딪힌 거예요. 땅이 부딪히면서 지진처럼 갈라지는 모습이거든요. 갈라지니까 땅 속에서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오죠. 이것을 명리학 용어로는 임묘된 게, 즉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목을 아까 미토가 가두어 놨죠. 그 간목이 다시 튀어나오면서 또 금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처음에 났을 때는 금방 아물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 계속 상처가 나면 그게 아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간목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같은 편인 을목을 찾아요. 을목을 찾았는데 일에 연월 일에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같은 편인 을목이 있는데 그 을목도 지금 을신충해서 을목도 잘린 모습인 거예요. 을목은 을미일주도 되는데 을목은 어떤 모습이냐면 장미꽃의 모습이에요. 1년생 화초, 장미꽃, 그 다음에 분재 또는 갈대, 대나무의 모습이 을목의 모습이거든요. 자연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을목도 을신충이 돼서 지금 장미꽃이 잘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은 내 편인마저도 잘려있는 거죠. 즉 을목이 아까 질병론으로 봤을 때는 신경, 근육, 신경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신경 부분도 지금 잘려 있는 거예요. 얼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주들이 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일지에 을미일주라고 있는데 을미일주 같은 경우는 아까 목이 간과 담낭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염이나 또는 담낭 수술한 분이 꽤 계세요. 을미일주 중에 담낭 수술한 분이 좀 계셔요. 왜냐? 미토가, 지지의 미토가 목을 임묘시키기 때문에 그 목이 아까 간과 담낭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주는 누구 분의 사주냐면 배우 윤정희님 사주예요. 옛날 배우신데 옛날에 김지미, 남이, 윤정희에서 미녀 트로이카 중에 한 분이셨죠. 이분이 33살에 피아니스트 백건우님과 결혼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66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에서 알츠하이머 역할을 맡았었죠. 이게 이제 마지막 출연작이었어요. 이게 이제 윤정희님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치매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고 계시죠. 근데 치매는 말 그대로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힘들어요. 힘들고 이것도 질병의 하나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연애 갑신년인데 아까 갑신년 이게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해요. 절지는 끊어졌다는 소리거든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적으로 12운성은 어떤 뜻이냐면 지지,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래 이 지지 12개의 인간의 생로병사를 거기에 대비해 놓은 거예요. 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사회활동해서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아파서 힘들어서 이제 죽는 것까지 그런 생로병사 모습을 12운성에 담아 놓은 건데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내가 잘 나갈 때의 모습과 내가 못 나갈 때의 모습,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절지는 12운성의 용어로 절지인데 이거는 끊어졌다는 소리예요. 즉 아까 간목이 끊어진 건데 뇌가 간목이 아까 뇌라 그랬죠. 뇌가 지금 멈춰있는, 정지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활발히 활동해야 되는데 멈추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자리로는 머리라고 하는데 아까 연월일시를 가지고 두견신족이라고 해서 연은 머리, 월질은 어깨, 일은 허리, 신은 다리나 발을 나타내기도 해요. 질병론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분은 머리로 치매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월지와 일지에 미토가 있었죠. 미토에 간목이 인묘를 하고, 그 다음에 미토는 8월 여름의 끝이기 때문에 가을 시작이죠. 간목을 숙살지기 당하지 말라고 가두어 놓는데 이것이 대운으로 을축대운이 오면서 충미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땅속에 있던 간목이 튀어나오면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게 치매로 드러난 거죠. 또 이 사주에는 수가 하나도 없어요. 되게 건조한 사주거든요. 수는 아까 오행으로, 천간으로는 임계, 지지로는 해자인데 그 수의 오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생목도 안 되기 때문에 목이 수생목, 수분을 쑥 빨아들이면 좀 촉촉해져서 이 치매나 이런 게 좀 약해질 텐데, 수가 없이 건조한 사주다 보니까 나무가 고목처럼 수기가 하나도 없는 건조한 나무의 모습이거든요. 고목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더 약해져서 치매로 나타나겠다 하고, 이분은 치매로 나타났지만 다른 분들은 간담을 수술한다던가 또는 간암이 된다던가 그런 쪽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건 다음 사주예요. 이거는 아까 언힌지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이제 사주예요. 사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분이시고 연월일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또 천간과 지지로 나누어져 있고, 천간은 정신적인 부분, 지지는 내가 실제 현실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천간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어요. 지지에 보면 연에 사화, 월에 사화, 일에 신금, 시에 오화가 있어요. 자, 이걸 다시 읽는 법을 다시 알려드리면, 4년 월에는 을사월, 일을 갑신일, 시는 오시예요. 아까 연자리는 조상님 자리라고 했고 나의 어린 시절이고, 월은 나의 부모 형제 자리였고 나의 10대, 20대 여기서 유전자가 나온다고 했고, 또 사회활동 자리이기도 하고요. 일은 나를 나타나기도 하고, 지지로는 나의 배우자 모습도 일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40대, 50대, 지금 중년, 제일 활발히 활동할 시기이고, 시는 나의 말년이랑 자식 자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간에는 지금 간목과 을목만 있는데, 지지에는 사화, 신금, 오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자세히 잘 보면 사오는 아까 명략적으로 봤을 때 오행으로 사오미, 화, 계절로는 여름이에요. 여름에 아주 더운 거거든요. 오행으로 화, 물상론적 모습은 태양이나 열, 아주 뜨거운 거를 말하는 건데, 색깔로는 붉은색.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문명, 문화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방송. 그런데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 영상 촬영, 영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워요. 이 사주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수, 임계, 해자, 수에 대한 오행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주도 굉장히 덥고 건조한 사주예요. 일지에 신금이 있긴 해요. 신금, 물기가 약간 있는 금이 있긴 한데, 사화, 오화 이렇게, 이것이 월지 사달이거든요. 월지 사달은 계절로는 5월달이에요. 5월달에 오시는 정오거든요.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낮 12시, 1시 사이에는 따뜻해요. 따뜻한데 옆에 사화가 또 붙어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용광로 같은 불의 모습인 거예요. 엄청 뜨겁고 더운 모습이죠. 왜냐? 사화가 연속으로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용광로에서 우리가 신금을 아까 가공되지 않은 쇠, 바위라고 했어요. 이게 녹아요. 우리가 그 포항 제철소 가면 쇠를 녹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용광로라서 쇠가 다 녹고 물도 있다고 해도 물이 쫄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지금 바짝 마른 고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이 나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신일주는 멀리서 보면, 우리가 고목을 멀리서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은, 겉의 모습은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몸이 길쭉하게 키도 크시면서 이렇게 약간 살도 좀 붙으시면서 이렇게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면서도 이렇게 좀 고목같이 좀 멋있는 모습이에요. 갑신일주의 모습이. 그런데 이 사주 자체는 지금 굉장히 수기가 하나 없이 아주 바짝 마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질병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뇌가 관목하고 그 신경, 근육 이런 것이 을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목과 을목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짝 마르고 고목이에요. 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뇌도 여기가 지금 제대로 활발하게 활성화가 안 되는 모습이죠. 여기도 뇌가 멈춰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수생목해서 수분이 좀 촉촉히 뇌를 적셔줘야 이것이 좀 생기 있게 돌아가는데 수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뇌가 그냥 바짝 마른 나무처럼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목이 분노, 화냄, 눈물 그거를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조금만 얘기를 해도 막 화부터 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살짜리 남자아이한테 엄마가 사탕을 막 먹고 있어요. 많이. 엄마가 그러죠. 너 이렇게 사탕을 많이 먹니?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 썩잖아 라고 이렇게 혼을 내주죠. 혼을 내주면 애기가 막 자기 사탕을 못 먹게 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엄마가 나를 사탕을 못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벽에다가 내 머리를 막 박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요. 막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요런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분노, 내 화냄을 조절을 못해서 상대방한테 내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화만 냈다, 뭐라고만 한다는 그거에 화가 막 나서 그거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못해서 벽을 박는다던가 이게 더 나아가면 상대방을 살인을 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랑 을목은 아까 자연의 모습으로 보면 꽃이라던가 갈대, 대나무, 일년생 화초의 모습인데 이게 질병론 쪽으로 가면은 신경이거든요. 신경도 지금 수분, 즉 호르몬, 피, 혈 같은 게 잘 흘러야 신경이 좀 잘 유지가 되는데 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바짝 마른 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여기서는 분노 조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꼭 분노 조절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간, 담에 관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10년씩 오는 아까 대운이 있었다 그랬죠. 10년씩 오는 대운이 사오미 대운, 여름 대운이 또 왔다면은 금이 녹아요. 아까 신금이 녹아서 금이 담당하는 질병, 장기는 폐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화대운이 올 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죠. 이게요, 이분은 주변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는 목일주인데 내 편이 간목이나 을목일주가 다른 데에 없는 거예요. 또는
수, 생, 목. 나를 생해주는 수라도 있으면 이 분노 조절이나 조현병 같은 게 좀 약해지는데 여기서 내 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신약사주라고 해요. 굉장히 신약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남의 탓을 해요. 아까 7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사탕을 못 먹게 해서 이빨을 썩었잖아요. 그러면 내 이빨 썩은 건 엄마 때문인 거예요. 남 탓을 하죠. 또 더 성인이 되면 내가 직장 못 다닌 것도 사회 탓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직장을 못 다닌다. 이게 신약해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다 핑계를, 남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또 이런 분노조절장애 조현병은, 이런 사주는요, 되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이게 지금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짝 말라서 기분이 하루에도 10번씩 바뀌는데 갑자기 기분이 막 즐거워요. 누군가가 나한테 좀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하늘을 찔러요. 막 좋았다가요, 갑자기 상대방이 또 누군가가 바른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바른 소리 하면 갑자기 기분이 팍 다운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기폭이 심해요. 근데 그게 하루에도 여러 번 나타나요. 그런 모습이 이런 거라서 이게 같은 편이 대운으로 10년씩 오는 대운이 내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수대운이나 목대운이 오면 좀 이게 잦아져요. 이게 잦아지다가요, 또 나한테 좀 안 좋은, 더 더워지는 대운이 오면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까지 변할 수 있는 게 요런 사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다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약간 굉장히 냉정하게 이기적으로 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소시오사이코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뭐 그게 큰 그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내 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무섭게 나타나는 거고요. 이분도 꼭 분노조절 장애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갑진일주분 중에서는 간이나 대장 이런 쪽으로도 질병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정리를 하면 실제로 이분은 화를 참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화가 나면 집안 물건을 부시기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집에서도 화를 잘 내신다고 해요. 아까 그 내 머릿속에 그 지우개처럼 치매나 지금 이 원인지대 같이 분노 조절 이런 거는 정신과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약을 꼭 드셔야 해요. 우리가 아까 그 치매도 나쁜 치매, 예쁜, 그러니까 착한 치매, 나쁜 치매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데 나쁜 치매는 약을 안 먹으면요, 치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증, 분노 조절이 같이 동반을 해요. 같이 동반을 하면서 옛날 기억, 누군가가 나한테 나쁘게, 누가 나를 때렸다거나 누가 나한테 좀 나쁘게 행동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로 때려요.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때려요. 약을 먹으면 착한 치매로 변해요. 일상생활이 좀 가능해지고요. 분노 또는 우울증 이런 게 같이 동반해서 오는데 그런 게 잦아들면서 좀 착한 치매로 와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이나 치매는 약을 꼭 드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고 정리를 하면은요, 아까 갑신일주 일지, 갑신에 아까 12운성으로 이것도 절지, 끊어진 거예요. 뇌가, 생각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신경이나 이런 뇌 활동성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지에 오화가 있거든요. 오화는 아까 낮 정오죠. 아주 뜨거운 한낮이에요. 한낮에 12운성으로는 삭궁, 타버리고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달, 4월, 양력으로 5월인데 여름이라 물이 필요한데 아주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두뇌, 목에, 두뇌에 고목으로 남아서 이 분노 조절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도 대체요법이 있어요. 음식으로 그 약한 후에 아까 언인지드도 목이 약했고 수기가 없었죠. 또 내 머릿속의 지우개도 목이 약했고 수기가 없었거든요. 그 오행에 대한 음식으로
보충해주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목 간담에 좋은 음식이에요. 신맛하고 고소한 맛인데 곡식으로는 메밀, 밀, 보리, 동부, 팥, 귀리가 곡식이 들어가고 과일은 신맛 나는 과일은 다 돼요. 귤, 딸기, 매실, 땅콩, 참깨, 사과 요런 음식을 좀 먹어주면 간담에 좋고요. 야채로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거,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부추, 깻잎, 동치미 이런 것들. 육류로는 닭, 계란, 메추리, 간, 쓸개인데 여기서 닭하고 계란은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금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근육으로 바뀌어서 목으로 변해요. 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근육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몸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삶은 계란에 닭가슴살 먹잖아요. 그게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오행 목으로 변해서 근육에 도움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조미료는 식초, 참기름, 비타민C, 구연산. 또 차로는요 유자차. 그러니까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간 건 돼요. 오미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다 간담에 좋은 음식인데 이거를 먹어주면 오행으로 명리학적 오행으로 목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니까 이런 거를 많이 먹어두면 도움이 되죠. 아까 두 사주가 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없는 수를 우리가 음식으로 대체요법으로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는 신장 방광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거 주로 짠맛인데 곡식으로는 콩, 검은 콩. 왜냐면 수가 아까 밤 시간대고 계절로는 겨울이었죠. 그래서 색깔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 약콩 이런 걸 먹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검은 콩 먹으면 왜 흰머리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 머리카락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생목, 검은색 콩을 먹으면 흰머리에 나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일은 밤이나 수박, 즉 수분기가 많은 과일이면 다 돼요. 야채로는 미역, 다시마, 해조류, 김, 콩떡잎, 파래 이런 수기가 많은 야채 종류면 다 되고요. 육류로는 돼지, 해삼, 개구리, 지렁이, 군뱅이, 새우젓 이런 것들, 조개젓갈. 돼지고기가 찬 성분에 들어가요. 위가 또 너무 약하거나 위가 차신 분들은 또 돼지고기만을 너무 먹어도 좀 위에 좀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미료는 구운 소금, 된장, 두부, 간장 이런 거. 차는 두양차, 배지밀, 두유. 즉 이게요 콩이 수생목, 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수분도 들어가 있으면서 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없는 오행, 부족한 오행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대처요법으로 이렇게 먹어주면 좋고요. 정리를 하면은 내 머릿속에 지우개는 치매, 어닌지드는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질병은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 목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고, 두뇌, 목은 장기로 볼 때는 두뇌, 머리고, 머리가 약함으로써 화남, 분노, 근육, 신경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사주 공통적으로 목이 바짝 마르거나 상처를 입고 있어서 또는 12운성으로 멈춰 있는 거예요. 끊어졌다, 멈춰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뇌가 줄어들거나 활성화되지 못해서 치매나 조현병 증상으로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대체 음식으로 아까 목과 신맛 나는 음식이죠. 고소한 맛.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음식, 검은색 음식, 그런 음식을 먹어주면 그 약한 오행에 보완이 되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코로나19로 답답할 때 영화 속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주 공부를 하니까요. 머리에 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왜냐면 우리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이 요새 너무 많기 때문에 영화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리 공부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즐거운 시간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